대통령 이번 개헌 사태도 사실은 이 부정선거에 대한 음모론과 관련된 걸 밝히기 위해서 개헌을 했다라고 주장하던데, 그럼 대통령도 그런 음모론에 빠졌다고 혹시 생각하시나요? 이 작금의 사태는 이것도 새로운 겁니다. 왜냐, 2020년 4월의 부정선거 음모론이 기승을 부리다가 2022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 의해서 일단 정리가 됐어요. 그때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나와가지고 사전투표하라고 독려를 했잖아요. 그 영상 한번 찾아보십시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안심하고 투표하세요 해가지고 0.73%포인트로 이겼잖아요. 이재명 후보도 아주 아슬아슬하게 졌는데도 부정선거라고 이야기 안 하잖아요. 그건 양쪽이 아주 공정한 선거 관리를 했다는 증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난 4월 총선에서는 그걸 더 보강을 한 거라.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억지 주장을 펴니까 무리한 줄 알면서도 수검표 과정을 하나 더 집어넣었거든. 우리나라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항상 주장하는 게 우리는 전산 투개표를 한다라고 거짓말 하잖아요. 전산 개표가 아니잖아요. 수개표잖아요. 근데 수개표에 수검표 단계를 또 하나 집어넣어가지고 그 돈도 많이 들었습니다. 수십억 들고 수만 명이 아마 투입됐을 것 같은데 2,800만 표 개표했는데 단 한 표의 오차도 없었다고 다 확실하게 잠재웠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윤석열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부정선거가 있었다. 그래서 계엄령을 펴가지고 선관위 서버를 압수해가지고 그 명단을 밝혀내가지고 국회에 진출한 부정선거로 당선된 자들을 소탕하겠다. 이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번 따져봅시다. 지난 4월에 그런 전면적인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하면 그 책임은 누굽니까? 정부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큰 책임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말대로 부정선거가 있었다 하면 그 책임자는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죠? 그런 엄청난 걸 방조를 했다는 걸 아닙니까? 그리고 부정선거가 없었는데 그걸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을 했으니까 이건 중대한 범죄입니다. 선거는 국민들의 주권 행사입니다. 가장 중요한 주권 행사입니다. 왜냐하면 선거를 통해서 정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 공명한 선거를 부정하고 선거에 불복한 거 아닙니까? 이번 이 계엄의 성격은 공정선거에 대한 그 결과에 대한 불복입니다. 불복을 어떤 식으로 했느냐? 군사력을 동원해서 했어요.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공정한 선거를 뒤엎으려고 한 겁니다. 이거는 반역 아닙니까? 그건 나중에 형사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정리할지 모르지만은 이거는 민주주의에 대한 반역이라고. 공정선거에 불복하게 되는 원인은 혹시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건 본인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제가 짐작하기로는 이분은 우수한 정보기관이 있잖아요. 그죠? 국정원도 있고 각 정부에 정보 부서가 많잖아. 검찰도 있고 군대도 있고 거기서 올라오는 고급 정보를 섭취해야 할 대통령이 저질 유튜브 불량 정보를 오랫동안 보다가 거기에 난 중독됐다고 봅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에 중독이 돼가지고 부정선거로 졌다. 그럼 위안이 되거든. 지난 총선에서 진 것은 국민의힘 잘못도 있지만 결정적인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해서 졌거든. 특히 의료 대란을 괜히 일으켜가지고 졌다고. 그러니까 자기 책임 아닙니까? 자기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부정선거 음모론에 빠졌고 그 다음에 그걸 과연 믿고 있는지 아니면 이걸 방편으로 사용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결과적으로는 믿고 있다고 봐야지. 그래야 함으로써 이코노미스트란 잡지에서 분류를 하는 걸 보면은 대한민국은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가 됩니다. 미국이나 프랑스보다도 더 우수한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되는 게 대한민국이라고. 그 가장 큰 원인은 공정한 선거입니다. 한국의 선거는 믿을 수 있다. 개표해가지고 벌써 뭐 한 자정쯤 되면 개판 탁 나잖아요. 자정 내지 새벽에 가면은. 그리고 아무리 치열하게 싸우더라도 공정한 선거가 딱 나오면은 그게 다 승복한다고. 이런 아름다운 전통이 있는데 이걸 윤석열 대통령이 전면적으로 부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지금 민주주의가 아마 몇 등급 떨어졌을 거라고. 이건 자해행위 아닙니까? 그죠? 자해행위. 일반적인 국민들도 사실 거기에 그런 거에 많이 이제 빠져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원래 부정선거 음모론 믿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많았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난 4월 총선으로 딱 정리가 됐다고. 그 다음에 그동안 주장하던 사람들도 기가 죽어가지고 자수하다가 대통령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부정선거가 있어서므로 비상계엄령을 폈다고 하니까 그 죽어 지내던 사람들이 용기 백배한 거예요. 다시 일어나서 봐라, 대통령이 저럴 정도니까 우리가 그동안 주장했던 거 틀림없지 않느냐. 이번에 서버를 아마 끌고 나왔으니까 그거 분석하면은 엄청난 것이 터질 것이다. 이게 확산이 되는데 이 확산에 윤석열 대통령을 동정하는 사람들까지 같이 넘어갔거든. 평소에는 거기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나 가혹하게 당한다고 보는 사람들, 현직 대통령을 어떻게 저렇게 식으로 체포하고 구속하느냐에 대한 인간적 동정심을 느끼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재명 대표 민주당을 극도로 싫어하니까 그 사람들과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합쳐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는 사람이 보수층에서 지금 반이 넘는다는 거 아닙니까? 지지율도 상승할 수 있는 영향이 있겠네요. 운동력이지. 이건 미국에서 일어났던 거하고 똑같습니다. 미국이 2020년 대통령 선거 때 트럼프가 지고 나서 자기가 부정선거 때문에 졌다고 해가지고 선동을 하고 2021년 1월 6일 의사당으로 쳐들어가지고 죽고 다치고 하는 그런 난동을 일으킨 거하고 똑같은 메커니즘이고, 미국은 트럼프가 그 부정선거 음모론을 잘 이용해가지고, 물론 트럼프는 그걸 믿지 않았을 거라고, 잘 이용해가지고 이번에 재집권까지 했잖아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음모론과 달리요, 부정선거 음모론은 이 사람을 비정상적으로 만들거든. 그리고 행동하도록 만든다고. 요사이 음모론은 행동으로 났습니다. 정치적 선동과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정치적 선동이 되는 거라. 이러면은 감당하기가 힘들어요. 권력자가 선동하면은 가공할 사태가 빚어집니다. 유대인 학살이 왜 일어났어요? 원래 독일에서 유대인들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편하게 살았다고요. 근데 히틀러가 나와서 선동을 하니까 그 법 잘 지키는 독일 사람들 일부가 악귀가 돼가지고 수백만 명의 유대인들을 죽이가 아닙니까? 권력자의 선동은 무서운데 이게 권력자의 선동이라. 최고 권력에 의한 선동입니다. 2020년 4월은 그때 국민의힘이 야당이었잖아요. 그죠? 야당 쪽에 나온 선동과 권력자의 선동은 차원이 다르다는 게 이번에 증명된 거예요. 단기간에 어떻게 이렇게 한국 보수층의 반 이상이 황당무계한 부정선거 음모론에 속아버립니까? 근데 이거는 앞으로 큰 문제인 게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은 가만히 있질 않아요. 어딜 가든 막 떠든다고. 자기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막 공격을 해요. 그리고 국민을 분열시킵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은 음모론자들을 타락시키고 국민을 분열시키고 그 결과로서 법도 지키지 않게 만들고 과학도 믿지 않게 만들고 사실도 부정하게 만들고 그래야 국민들 수준을 낮춰버리는 거예요. 저질 국민을 만든다 이겁니다. 그 배경에 중국이 있다라고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게 또 불을 질렀잖아요. 체포당하고 나가면서 국민께 드리는 걸. 거기 보면 부정선거 증거가 너무나 많다고 했어요. 헌재에 2번 불려나갔는데 부정선거 증거를 하나도 내지 못하더라고. 그건 완벽한 거짓말이거든. 그 다음에 여기서 부정선거 음모는 굉장히 국제적인 어떤 협조가 있어야 가능하다 해가지고 은근히 중국인 것처럼 슬쩍 띄웠더니 또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은 그걸 또 키워가지고 뭐 선관위에서 99명의 중국인 간첩을 교육하고 있었는데 미군이 잡아서 오키나와로 데리고 가가지고 뭐 자백을 받았더니 그걸 멀쩡한 거짓말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믿으면 바보거든요. 근데 보수가 바보는 아니거든. 보수층은 상당히 교육 수준도 높다고. 보수층 중에 그걸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졌다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 음모론을 퍼뜨림으로써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국민들을 저질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범죄입니다. 이거. 보수는 한 나라의 중심 세력이라고. 어딜 가든지 보수가 중심이지 좌파가 중심인 나라 없어요. 보수의 반이 부정선거 음모론이라는 황당무계한 미신을 믿고 지금 잘못하면 컬트 집단으로 갈 가능성이 많은데 이게 정치적 선동과 결합되는 바람에 여기에 책임 있는 사람들이 구경만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하나 다행인 것은 이제 언론이 이걸 공론화해가지고 본격적으로 다루더라고. 그러니까 여러 방송에서 뭐 같이 다루대. 네네. 그게 좋은 거예요. 지금 2030 세대들도 사실 이런 음모론에 대해서 그 기성세대보다는 조금 유연하지 않을까요? 정보 흡수력이. 그런데 이번에 놀란 게
지금 윤석열 지지로 돈 사람들 또는 시위 현장에 2030 젊은 사람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네. 또 그 사람들이 상당수가 부정선 음모론에 속아서 나오는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유튜브를 많이 보니까. 원래 2030은 반윤석열 성향이 가장 강했던 세대거든. 근데 2030의 변화를 아주 유심히 봅니다. 유튜브에 가장 많이 노출되는 사람인데 다만 이 세대는 잘 속지 않지. 아마 속았다가 다시 돌아올 거로 보는데 그래서 아주 2030의 동향을 좀 저는 걱정스럽게 주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집회 현장에 나오셨던 그 어르신들도 굉장히 많던데 음모론에 빠져서 사실은 언론을 믿지 못하겠다라는 얘기를 맞는 얘기인 건가요? 다른 이 언론을 아예 접하지 않고 제가 KBS에서 나왔고 취재를 하고 싶고 인터뷰를 하고 싶은데 혹시 얘기해 줄 수 있냐 여쭤봤더니 자기네들은 언론사를 믿지 못하겠고 일단은 유튜브 채널에 나오는 사람 아니, 거기 한번 빠지면은 자기들 편만 믿지 맨정신간인 사람을 누가 믿습니까? 그러고 그동안에 우리 언론이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에게 상당히 뭐 우호적이었지 않아요? 우호적이었다는 말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펴도 오냐오냐하고 뭐 이야기도 더 들어주기도 하고 그런 말도 아닌 걸 들어주기도 하고 하니까 더 기가 올라가지고 더구나 신문에 광고되는 거 있잖아요.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내는 광고를 신문에 실어주면 안 되죠. 그건 완전 거짓말 아닙니까? 신문사도 알 걸 아닙니까? 이게 거짓말인데 그 거짓말도 보통 거짓말이 아니라 선거 결과를 부정하는 반민주적 거짓말인데 그걸 실어주고 거기에 계좌번호 넣어가지고 돈벌이하는 수단 아니에요. 왜 그게 이용당합니까? 그건 공범이지. 그런 광고를 실어주는 신문사는 부정선거 음모론의 구원자입니다. 지금도 실어주고 있다니까. 지금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끝난 부정선거 음모론을 다시 살려냄으로써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수백만의 국민들을 바보로 만들고 그리고 그 음모론에 넘어간 사람들의 인생을 망친 겁니다. 대통령이 이런 짓을 하면은 역사의 죄인이 됩니다. 이건 하늘에 짓는 죄입니다. 보수와 진보의 차이에 대해서 조금만 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난 진보란 말 안 쓰는데 좌파라고 부르는 게 제일 정확해요. 좌우로 이렇게. 그런데 좌우로 가르는 게 맞는데 좌는 계급투쟁론입니다. 그 기본의 철학이 계급투쟁론이고 우는 자유민주주의인데 한국은 특수한 사정으로 해서 반공이란 말이 붙어야 돼요. 반공자유민주주의. 공산당과 싸워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는 숙명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야. 아시아에서 공산당과 싸워서 자유를 지켜낸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위대한 전통을 가진 한국의 보수 세력입니다. 그러나 보수 세력은 반공주의로 가면 안 돼요. 반공을 하더라도 자유와 민주, 법치를 지켜야 된다고. 반공만 하면은 이건 정말 거구가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세력은 사실 한국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거구라고 표현하는 건 맞지 않아요. 거구가 꼭 부정선거 음모론 같은 걸 펼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구는 사람들이 순수해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랬고 일본이나 다른 나라도 그렇고 선동 세력이라고 부르든지 극단 세력이라고 불러야 돼요. 그래서 한국의 뭐 우파는 반공자유민주주의고 줄이면 보수가 돼요. 그러니까 보수는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 이 전통과 역사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도 소중하고 지금 살고 있는 사람도 소중하고 앞으로 태어날 사람도 소중하다 하는 이런 인생관을 가지고 인간관을 가지고 과거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는 세 가지 이 신조를 가지고 있죠. 사실, 정의, 자유. 정의는 뭐냐? 법입니다. justice. 그러니까 사실 위에 정의를 세우는 것. 그래야 그 정의가 자유를 지킬 수 있다는. 그런데 지금 보수를 자칭하는 음모론자들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통해서 사실을 부인하고 있죠. 그리고 이번에 윤 대통령은 비상경령을 펴가지고 법치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법원에 난동을 부려가지고 법을 부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자유가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 사실 위에 정의를 세워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정의 위에 사실을 세우려고 그랬다고. 정의는 뭐냐? 자기가 믿는 게 정의라고 생각하는 거야. 아무런 객관성도 없고 거기다가 사실을 막 맞추는 거예요. 자기가 정의를 딱 정해놓고 나는 정의로운 사람이다. 왜냐?
부정선거 음모론을,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사람이니까 나는 정의로운 사람이다. 그러니까 부정선거 음모론과 맞는 사실만 계속 그 위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자유까지 무너뜨리는 이런 짓을 하고 있으니까 제일 출발점이 사실입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보수가 될 자격이 없어요. 아니, 좌파는 괜찮아요. 좌파는 개혁출정론이 원래 거짓말, 선동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오로지 계급 해방, 자칭 계급 해방을 지향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이 보수가 참 억울한 게 원래 한국에서는 이런 정치적 선동은 보수는 안 했다고. 좌파가 그런 걸 했지. 광우병 선동, 천안함 북한 소행 아니라는 선동은 다 좌파가 한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의 중요한 선동은 다, 거의 다 좌파가 했는데 한 10여 년 전부터 이 보수라는 사람들이 하기 시작하더라고. 박원순 아들 박주신이 가짜 신검을 해가지고 병역 면했다는 그런 선동. 그 다음에 광주 사태 때 북한군 600명이 들어왔다는 선동. 다 거짓말 아닙니까? 그러다가 그 연장선상에서 2020년 4월 총선 부정선거 음모론. 그 다음에 트럼프까지도 가가지고 트럼프도 똑같이 부정선거 음모론, 부정선거의 희생이다. 그러다가 이번에 2024년 4월 총선도 부정선거다 해가지고 계속 이 흐름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 음모론의 수배 역할을 하는 바람에 이게 전 국가적인, 그러니까 암세포가 이제 우리가 방사성 치료를 해가지고 최소화했다고 이제 나으려고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터뜨리는 바람에 이 암세포가 전 한국인의, 그러니까 한국 사회의 전방위적으로 확산이 됐습니다. 암세포가 확산이 됐어요. 부정선거 음모론이라는 암세포.